조합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2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자유한국당의 227 전당대회를 둘러싼 갈등이 해결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전당대회 복귀를 선언하고 오늘 대표 경선 후보자로 등록을 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뇌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당의 비상식적인 결정들에는 아직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정당이 아니라 특정 지역, 특정 이념만을 추종하는 정당으로 추락하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이번 5.18 공청회 사태에서 보듯 자유한국당은 과거 회기 이슈가 터지면 수습 물렁이 될 정도로 취약한 정당입니다. 보편적인 국민 정서까지도 무시한 채 무모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많은 당원 동지들께서 이대로는 안 된다. 개혁 보수의 가치를 꼭 지켜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 이상 당과 보수의 몰락을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먼저 변화의 선봉에 나서겠습니다. 보수 정당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당을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던지겠습니다. 출마 선언 때 말씀드렸듯이 과속, 불통, 부패,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우는 자유한국당의 대표 전사가 되겠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수권 정당의 토대를 마련하고 정권을 탈환하라는 당원들의 준엄한 목소리에 부응하는 자유한국당의 대표 선수가 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과거로 퇴행하는 당의 역주행을 막아내겠습니다.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보수 대통합을 이루내 정권을 심판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심재철 의원은 전 국회 부의장이죠. 출마를 철회한다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애국당원 동지 여러분, 저 심재철은 1995년 입당 이래 오직 당과 보수의 가치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못난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각오로 임해왔습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무게파 공정 공천으로 총선 승리를 이루고 정권 탈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시대적 사명으로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지만 오늘 출마 의사를 철회합니다. 정치인의 말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저는 제 말에 책임을 지며 의정활동을 해왔고 당원들 앞에 서왔습니다. 앞으로 새로 선출된 당대표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당을 개혁하고 공정공천으로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간 전국의 당원 동지들을 만나며 당과 자유민주 우파의 살 길을 고민하고 머리를 맞댄 시간은 제 정치 인생에서 찬란한 느낌표가 되고 격려가 될 것입니다. 입당 25년 오직 한 길, 저 심재철은 당을 위기 때마다 구해내신 애국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당의 파수꾼으로 당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주신 시대적 사명을 가슴 깊이 새기고 더 낮은 자세로 여러분을 섬기는 심재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다른 후보, 예상 후보죠. 주호영, 안상수, 이런 분들의 거취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만은 일단 2월 27일 전당대회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주 흥미로운 대결이 예상되었던 홍준표, 황교안, 이 대결은 성사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확정된 사람은 황교안, 김진태 그리고 오세훈 이 세 사람입니다. 한두 사람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이 갈등의 초점은 227 전당대회 날짜입니다.
2월 27일, 28일 하노이에서 트럼프, 김정은 제2차 회담이 열리는데 그렇게 되면은 언론의 관심을 받기가 어렵다. 전당대회 기사가 묻혀버린다.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연기하자. 연기하지 않으면은 보이콧 하겠다 해가지고 황교안, 김진태를 뺀 6사람이 보이콧 선언을 했다가 그 뒤에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시 모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입니다. 어제 다시 모여서도 2월 27일 이미 결정된 것 그대로 지킨다라는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확인한 데 대한 승부 의사를 밝힌 사람이 바로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인데 뭐 심재철 전 국회의장도 불복은 아니죠. 일단 철회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조건 없이. 그래서 여러 사람이 치고받고 하는 치열한 의전투구 끝에 대표가 선출되는 게 이게 여러 가지로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오세훈 시도 만만치 않는 지지 기반을 갖고 있고 그 대표하는 정치 노선이 황교안 노선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니까 아주 흥미로운 게임이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 갈등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도 높게 평가할 부분은 있습니다. 박관용 그리고 김병준 두 사람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 원칙이라는 것은 간단하죠. 이 법치를 지향하는 게 자유민주의 제1가치인데 당내의 법치죠. 당내의 법치라는 게 당헌, 당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당대회. 이 모든 정당은 전당대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전당대회에서 당의 노선을 정하고 가끔 당헌을 개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집행부를 뽑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작년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홍준표 대표가 임기가 있는데도 물러난 다음에 공백 상태가 되고 거기에 김병준 씨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이 되어서 상당히 또 당 개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지역구의 당협 위원장도 많이 바꾸고 해서 무난하게 그러나 꾸준히 이 자유한국당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야 지금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은 20%대를 회복을 하고 그러니까 탄핵 사태 전의 지지율을 회복을 하고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가 한 8, 9% 되는 데까지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그 공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상당 부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었고 여기에 중요한 시기에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중심을 지켰습니다. 어제 다시 모이는 그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박관용 위원장은 만약 2월 27일 날짜를 바꾸면은 나는 사퇴하겠다. 딱 배수진을 치고 그 회의장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소신을 관철시켰습니다. 저는 이 중요한 때 중심을 잡은 이 박관용, 김병준 두 분의 노력을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2월 27일 날짜를 예컨대 2주 뒤로 돌렸다고 하면은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습니까? 그 2주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트럼프, 김정은이 만나면은 일단 합의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합의문에 종전선언이 포함될지, 제재 완화가 포함될지, 북한이 또 영변 핵시설을 가지고 장난을 칠지 모르겠지만 일단 트럼프 성격상 합의문이 나오면은 대성공이라고 선전할 것이 분명합니다. 트럼프가 대성공이라고 선전하는 즉시 그것은 김정은, 문재인 두 사람에게
이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김정은, 문재인 두 세력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킨다 라는 명분을 내걸고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대한민국의 노선, 그리고 헌법 체제를 바꾸는 일대 공세를 펼치게 될 것입니다. 평화를 앞세우니까 평화 공세라고 봐야죠. 평화 대공세죠. 평화와 민족을 내세울 것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평화만 이야기하면 자유가 빠진 평화는 그건 북한식 평화입니다. 그것을 공동묘지의 평화라고 합니다. 자유가 빠진 민족은 그것은 인종주의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평화민족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일단 무장해제를 당합니다. 이럴 때 자유한국당이 살아있어야 여기에 저항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 그 중요한 시기에 당내 경선에 몰두하다가 보면은 전열이 갖춰지지 않아가지고 대응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주 연기론이라는 게 결국은 김정은, 문재인 두 사람한테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서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난데없는 5.18 폭풍, 5.18 재론이라고 그럴까요? 새삼 5.18 사태가 재론이 되는 바람에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휘청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포함해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 5.18 광주에 600명의 북한군이 들어왔다는 황당무계한 이야기에 속아 넘어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몇 사람 있었죠. 그 사람들이 공청회란 명목의 공청회 격식에도 맞지 않는 그런 모임을 주최한 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 광주 사태 북한군 600명 침투설이 공론화되었습니다. 공론화된 건 다행입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가 좋은 게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터뜨려버리면은 거기서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걸 공개를 해버렸더니 그동안에 그것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 발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서청원, 지금 탈당했죠. 서청원, 흔히 친박좌장이라고 불리는 서청원 의원이 지금 무소속입니다만은, 자신이 당시에 9일 동안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로서 취재를 한 사람이다. 무슨 600명 침투설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하고 개탄하는 글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 광주 사태를 취재한 기자가 아마 수백 명이 될 텐데 제 기억으로는 그중에 단 한 사람도 북한군을 봤다는 사람이 없고 600명이 들어왔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자 300명이 똑같이 봉사가 되었다든지 기자 300명이 다 직무를 유기했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데 더구나 그 300명 기자 중에서는 외신 기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자가는 두려워서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외신 기자까지 진실을 알고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주 사태를 겪고 취재하고 한 사람은 600명 침투설을 코미디 정도로 보는데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은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이것이 광주에 대한 불만과 겹쳐버리면은 일종의 확증이 됩니다. 확신이 되어버립니다. 확신. 이 확신이 되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거는 신앙적인 이제 돼가지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처럼 이게 크게 터져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침묵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그동안에 나만 꼼꼼하게 생각을 했던 게 곰곰이 생각했던 것이 무슨 있구나 하는 것을 천천히 알게 되죠. 그래서 거짓말의 진실의 반대말은 거짓이 아니고
확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확신. 진실이 반대말은 확신인데 사실은 그 확신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감정에서 나옵니다. 그 감정은 광주 사태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우리 먹는 거 아니냐. 광주 사태 가지고 너무 우리를 괴롭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반발심이죠. 그 반발심이 어떤 바라는 쪽으로 반발심과 맞추는 방향으로 선동을 하면은 이렇게 먹혀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까지 포함해서 이번 전당대회는 또 박근혜와 탄핵을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이냐 하는 게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잘 됐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것을 전해주었는데 이게 주로 황교안 전 총리를 비판하는 모양으로 전달되면서 이게 또 쟁점이 되는데 이 기회에 박근혜를 어떻게 볼 것이냐, 탄핵을 어떻게 볼 것이냐, 5.18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과거사 문제에 대한 치열한 토론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당대회는 그날 하루 이루어지지만은 그때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어쨌든 민주주의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문제를 민주주의적으로 해결하라는 국가 이념을 가지고 탄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연설을 할 때 첫 마디가 민주주의는 때로는 문제 해결이 늦지만은 우리는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고 민주주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그때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아는 사람은 있었지만 민주주의를 해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운전을 하는데 자동차가 뭔지는 알지만은 운전해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운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충돌 사고도 내고 했는데 하나 다행인 것은 지금까지 71년 동안 오면서 탈선은 하지 않았어요. 그 길에서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서 전복되고 하는 그런 사태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와서 지금 국가적 대위기 상황인데도 우리는 그래도 민주주의적으로 해야 된다. 그 민주주의가 뭐냐? 선거입니다. 투표입니다. 문제를 투표로서 결정하자. 투표로서 결정하자 하는 이 대원칙. 지금 자유한국당은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승만과 같습니다. 그 이승만의 건국정신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 2019년식으로 개선되고 진보되고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한국식 민주주의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